네, 안녕하세요. 양개미입니다. 네, 오늘 2021년 6월 10일 날 분석해드린 6종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하림이라는 종목인데요. 하림은 장 시작에 너무 갭상승이 크게 뜨고 이렇게 시작한 바람에 미처 잡지 못하고 위에는 좀 예상을 못한 게 있었어요. 좀 약간 차트를 뒤로 빼면서 일봉상의 저항도 좀 찍어주고 그렇게 미리 이런 걸 좀 그어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그어놓고 그냥 갭상을 하는 바람에 따라잡는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일봉상의 지지저항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네, 이거대로 그거 보면은 4,394원인데 뭐 4,400원으로 간주하고 저항을 잡고 4,400원 여기에 지지점이 될 것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미리 이걸 보고 그린 게 아닌데 여기에 딱 4,400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587원, 4,590원 여기에도 지지저항이 있었고 4,988원, 4,990원이죠. 거의 5,000원. 여기에도 강한 저항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뚫지 못했고요. 여기에 이런 일봉에 있는 악성 매물대죠. 그리고 5,495원, 5,500원으로 간주하고 나중에 혹시나 더 오르면은 여기에도 일봉상 지지저항을 먼저 그려놓고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6,100원까지 일봉상의 저항선은 분봉에도 적용이 되니까 다 미리 그어놨고요. 네, 앞으로 하림은 그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고, 하림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매수를 못한 게 좀 아쉬웠었고 장 후반쯤에 윤석열발 악재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밀렸는데요. 이렇게 투매가 나오는 걸 보고 전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기 밑에 있는 행복주막 카카오톡방에서도 이런 투매는 기회다 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했고 또 여기 올랐을 때 분할로 여기 이런 곳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네, 하림은 이렇게 빠지는 거를 보고 사실 거래량 이렇게 쌓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것 자체가 좀 과도한 하락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카톡방에다가 남기고 매수를 했습니다. 네, 제가 종목을 거래하는 한국투자증권 HTS를 가져왔고요. 보시면은 이때 매수를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 여기 제 평단가가 있죠. 분할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분할 매도를 하고 현재는 25% 정도 물량을 갖고 있고요. 내일 또 지지저항을 보면서 지금 단일가가 약 한 7% 정도 올라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올라있죠. 이게 다시금 상승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지지저항선을 그린다면은 분봉상 저항이 됐었던 이런 자리들이 있죠. 4,700원 정도의 매도를 하면은 적당히 매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도 갭을 얼마나 띄워주고 동시효과 시작할 때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확인해서 장전 매수세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서 이쪽으로 갭으로 뺀다면은 어쩔 수 없이 4,600원에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고 갭을 띄워서 4,700원 위에서 시작한다 하면은 더 위에 있는 박스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딱 여기 지지선에서 바로 개파락으로 빠지는 걸 보고 이거는 조금 정말 지지선을 확인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했고 결국 이게 시가가 되는 거죠. 이날의 시가가 35,500원 3450원이 됐네요. 3450원이 된 거고 여기서 내려갈 때
정말 신기하게도 여기를 밑꼬리로 그냥 체결 기회를 잠깐 주고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금 밀었다가 다시 이게 저항을 확인하고 살짝 반등 주고 또 이렇게 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이런 기준을 세우고 매매를 하면은 그래도 손실은 적게 보고 이익도 안전하게 보고 그런 매매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성통상이란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도 아주 공교롭게도 갭상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빠질 때 지지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그냥 무참히 깼다가 다시 밑에 있는 지지를 딱 이거 확인을 하고 바로 위에 박스까지 반등시켜 주면서 저항을 확인하고 다시금 재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런 박스권만 하더라도 2.6% 정도 그 정도 되는 폭입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전날 세워놨던 박스권이 좀 유효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뭔가 좀 돌파를 시도하다가 그냥 밀린 것으로 이때 또 윤석열 악재가 나와서 코스닥이 밀리면서 여기까지 밀리게 됐고요. 그때 이것도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하림과 함께 신성통상도 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하락폭이 이때 거래량도 좀 나름대로 있긴 있었지만은 하림을 보시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거래량 많이 터트리고 그냥 이렇게 더 엄청나게 많이 뺐었거든요. 하림은 고점 대비 16% 빠졌었고 신성통상은 고점 대비 9.39% 빠졌고요. 네, 이런 주가 등락에 대한 이런 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신성통상보다는 하림이 조금 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하림을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또 뚫어주고 그냥 무참히 그냥 이쪽을 저항을 깨버리고 다시 저항 확인하고 지지 깨버리고 저항을 확인을 하고 다시 빠졌다가 이거는 여기까지 빠졌으면은 또 이게 지지선으로서 또 강한 그런 지지선이라는 걸 확인을 했을 텐데 빠지다가 또 말고 그냥 다시금 올렸습니다. 굉장히 운전이 와일드하죠. 굉장히 단시간 만에 거의 6%의 폭차로 엄청나게 흔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을 보면은 466억이 터졌네요. 준수하게 터진 편이라고 보고요. 굉장히 여기에서는 누군가가 좀 강하게 핸들링을 한다, 그런 거를 좀 약간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정도 왔을 때 저는 이때 좀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돌파가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나서 갑자기 장 직전에 있는 돌파는 동시호가 때 하락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런 거를 좀 약간 작은 팁으로 알아주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KBI 메탈도 이런 곳에 저항을 확인하고 뺐다가 다시 올리는 그런 흐름 났었고, 셀리드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었었는데 이때 저항을 확인하고 잠깐 밀렸다가 다시 돌파 흐름, 재돌파가 나오면서 아주 멋있게 이렇게 6%의 또 상승폭을 보여줬죠. 6% 상승을 했다가 이쪽에 다시금 투매가 나오면서 쭉 빠졌고, 또 신기하게도 여기 또 아랫꼬리로 이런 식으로 저항을 확인을 하고 거의 뭐 다이렉트로 또 이렇게 올랐죠. 3.5% 정도. 이런 지지의 흐름을 보여줬었고, 또 다시금 여기를 깨버리고 저항을 또 확인하고 다시 재돌파가 나왔다가 굉장히 흔들었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이렇게 막 음봉으로 장대 음봉 가는 척 하다가 아랫꼬리 달고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핸들링이 나왔습니다. 셀리드는 굉장히 추세가 강한데, 이런 추세라면은 사실 이쯤
거의 이게 적어도 125,000원 여기 근처에서 계속 놀아줘야 이게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엄청 또 흔들다가 그냥 막 빼버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래 꼬리도 살짝 터치하고 반등이 나오는데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가지고 다시 밀리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4,790원이 강한 저항으로 또 작용이 되니까 여기에서 또 다시금 투매가 나왔고, 또 게다가 플러스로 이때는 윤석열발 악재로 인해서 또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이 시간대에 또 밀렸다가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데, 장중 반등세는 약했지만은 장 끝나고 나서 히토류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또 다시금 시간 외 단일가에서 올라주는 흐름이 보였고요. 보시면은 그냥 일봉상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양음, 양음 이런 패턴이 나왔었고요. 그렇다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을 했다가 다시금 양봉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적용이 되려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현재 보시면은 티플렉스가 9.95% 5,140원 5,140원까지 올랐다가 떨어졌죠. 일단 여기 고점을 그립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샀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악성 매물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또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항선을 그린 거고요. 그 다음으로 종가를 보면은 4,970원 4,97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이게 다시금 양봉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가려면은 이 전날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이 2%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갭상승이 4,975원에서 엄청나게 떠가지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인 5,140원 여기서 시작한다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잡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잡아도 작은 비중을 해가지고 시가 갭 돌파 자리로 간주하고, 그냥 시가 갭 돌파를 하려면은 5,000원 이상에서만 시작하면은 사실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5,000원 이상에서 시작하면은 오히려 더 편한 게 5,140원이 저항이 되니까 5,000원 이상에서 적당히 이 정도에 시작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2% 정도는 좀 약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시가가 만약에 5,140원이 시작한다 하면은 여기에서 그냥 바로 매도 폭탄이 떨어지면서 장대 음봉을 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장대 음봉이 떨어지니까 이때는 거의 뭐 가차없이 8%에서 10% 정도는 쉽게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 티플렉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갭 상승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김없이 음봉이 잘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으로 좀 평소 때보다는 좀 길었었지만은 6월 10일 관심 종목 차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